겨우 그 말 했다고 파혼을 해요? 남자가 그렇게 쫓아내는 게 맞나요? 겨우 그 말이라니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그 말을 듣고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요. 솔직히 사람들 다 뒤에서 다른 사람들 외모에 대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대놓고 앞에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제가 들었으면 앞에서 얘기한 거나 다름없잖아요. 말은 그냥 말일 뿐이지요. 막말로 우리가 사돈을 때리기라도 했어요? 아니면 다른 피해를 줬어요? 말도 폭력이라는 거 모르세요. 사돈은 못 들었으면 된 거 아니에요? 제가 다 들었고 그런 실체를 확인한 이상 결혼은 못하겠네요. 방금 대화의 주인공은 73세 유정욱 할머니의 아들 김영우와 그의 예비 장모, 아니, 이제는 예비 장모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유 씨와 아들은 얼마 전 상견례 약속 장소를 찾았습니다. 유 씨는 암투병 중이었지만 괜히 환자처럼 보이고 싶지 않아 최대한 신경 써서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유 씨의 아들은 여자친구와 예비 장모가 나눈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 대화를 듣고 난 후 유 씨의 아들은 어머니를 먼저 집으로 보내고 자신도 그대로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여자친구와 예비 장모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만 이후 유 씨의 아들은 여자친구에게 파혼을 통보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여자친구와 예비 장모는 이유를 묻기 위해 유 씨의 아들 집을 찾아왔습니다. 유 씨의 아들은 여자친구와 예비 장모가 몰래 했던 대화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예비 장모는 겨우 그것 때문이냐 사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큰 문제도 아닌데 결혼을 없던 일로 하는 건 아니지 않아요? 그냥 예정대로 진행하는 게 어때요? 전에 자기 딸이 아깝다면서 침까지 뱉으시더니 갑자기 왜 결혼을 진행하려고 하시는 거죠? 유 씨의 아들이 지적하자 예비 장모는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녀는 결혼을 통해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간 유 씨 할머니와 아들 그리고 예비 장모와 여자친구 사이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유 씨 할머니는 어린 시절 꽤나 부유한 집안의 첫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비록 아들들만큼은 아니었지만 유 씨도 부모님으로부터 상당한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유 씨의 아버지는 비교적 이른 나이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후 유 씨의 어머니는 유 씨에게 다른 동생들의 뒷바라지를 해야 한다며 도움을 요구했습니다. 유 씨는 동생들이 시집을 가고 성인이 될 때까지 열심히 뒷바라지를 하며 살았습니다. 어느덧 유 씨의 나이는 30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막내 동생까지 자기 앞가림을 하게 되자 유 씨의 어머니는 이제 유 씨도 빨리 결혼을 하라고 권했습니다. 그러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그간 고생한 유 씨에게 자신이 가진 전 재산을 물려주었습니다. 유 씨는 친척의 중매로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결혼 당시 유 씨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재산 덕분에 넉넉하게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유 씨의 남편은 사업을 하던 사람이었고 사업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유 씨는 그저 남편이 알아서 잘하겠지 하고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유 씨는 남편과 함께 아들 형우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남편이 술을 자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유 씨는 물었습니다. 요즘 뭐가 잘 안 되나요? 하지만 남편은 유 씨의 질문을 회피했습니다. 유 씨는 남편에게 더 이상 스트레스를 주고 싶지 않아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 씨는 이때 남편의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고 느꼈는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죽음 이후 시어머니는 그 책임을 유 씨에게 돌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말에도 유 씨는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유 씨 자신도 남편에게 더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시어머니는 유 씨를 더욱 심하게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매일같이 집에 찾아와 욕을 퍼붓고 집안의 물건들을 부수기까지 했습니다. 유 씨는 시어머니의 분이 풀릴 때까지 그 행동을 말리지 않고 묵묵히 견뎠습니다. 남편에게 있던 빚은 고스란히 유 씨에게 남겨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빚을 유 씨 혼자서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유 씨는 결국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전 재산을 빚을 갚는데 모두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유 씨는 끝이 보이지 않던 시어머니의 괴롭힘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결국 유 씨는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지인 한 명 없는 낯선 곳으로 이사 온 유 씨는 아들을 맡길 데도 없어 고군분투해야 했습니다.
생계를 위해 유 씨는 여러 가게를 찾아다니며 자신을 고용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식당 주인이 유 씨의 딱한 사정을 듣고 일을 맡겼습니다. 일하는 동안 아이는 안에 있는 방에 잠깐 있게 해요. 유 씨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일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가게처럼 생각하며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유 씨의 성실한 태도와 강한 정신력을 본 식당 사장은 감동받아 유 씨에게 제안했습니다. 내가 다른 곳에 가게를 차려줄 테니 거기서 혼자 운영해 볼 생각 있어요. 유 씨는 그 제안에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사장은 나오는 수익의 절반을 유 씨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유 씨는 자신의 가게를 처음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 조금 힘들었지만 점점 일을 배우며 가게는 금세 자리 잡았습니다. 유 씨가 맡은 가게는 손님들로 북적였고 성공 가도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장사가 잘 되자 식당 사장이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유 씨가 운영하는 가게가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가게보다 더 잘 되자 질투심을 느낀 사장은 버는 돈의 70%를 요구했습니다. 유 씨는 자신을 고용해준 사장에게 감사한 마음이 있었기에 몇 개월 동안 그 요구를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사장의 요구가 점점 커지자 결국 유 씨는 가게를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행히 그동안 어느 정도 돈을 모았던 유 씨는 작은 평수에서 자신만의 가게를 새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의 경험을 살려 유 씨는 금방 또다시 자신의 가게를 성공시켰습니다. 유 씨는 그렇게 다시금 안정된 생활을 되찾았고 아들을 부족함 없이 키울 수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 유 씨의 아들은 성인이 되어 취직을 했고 어느 날 결혼 소식을 유 씨에게 전했습니다. 엄마, 결혼하려고요. 유 씨는 시어머니로부터 벗어난 이후로 아들이 잘 성장하기까지 정말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작은 평수에서 시작한 가게도 확장했고 아들은 착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주었습니다. 그러나 행복도 잠시 유 씨에게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부터 유 씨는 입맛을 잃고 몸 상태가 평소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계속되자 유 씨는 결국 병원을 찾았습니다. 초반에 유 씨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 체력이 떨어진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가게 운영에 바빠 병원 갈 시기를 계속 미뤘습니다. 하지만 점점 상태가 나빠지자 결국 가게를 하루 쉬고 병원에 찾아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 결과는 청천벽력이었습니다. 유방암입니다. 유 씨는 유방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초기가 아니었습니다. 유 씨는 멍한 상태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이미 예비 며느리와 동거를 시작해 집을 나간 상태였기에 집은 더욱 고요했습니다. 유 씨는 한동안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처음 들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유 씨는 이내 마음을 다잡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가게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장사가 잘 되던 가게였고 레시피까지 전부 알려주는 조건으로 유 씨는 가게를 높은 가격에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유 씨는 자신의 병원 치료비와 생활비를 조금 여유 있게 확보한 뒤 남은 재산을 아들에게 미리 증여할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이를 눈치챈 아들이 유 씨의 안색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엄마, 어디 아프세요? 유 씨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다가 결국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아들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결혼을 좀 미룰까요? 아들은 유 씨를 돌보기 위해 결혼을 미루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 씨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엄마는 내 결혼식을 얼른 보고 싶구나. 유 씨는 아들에게 예정대로 결혼식을 진행하라고 했습니다. 이후 유 씨는 본격적으로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언니, 몸은 좀 어때요? 유 씨의 가게 단골 손님이 병문안을 와 안부를 물었습니다. 지금은 좀 괜찮아졌어. 하지만 실제로 유 씨의 몸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곧 상견례잖아. 그 상태로 갈 수 있겠어? 아파도 가야지. 내 마지막으로 우리 아들 결혼은 잘 시키고 가야지. 그런 말 하지 마. 더 오래 살 수도 있잖아. 유 씨도 지인의 말처럼 더 오래 살아 아들의 결혼식도 보고 손주도 보고 싶었습니다. 상견례를 한 달 앞둔 시점부터 아들은 매일같이 유 씨를 찾아와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들은 전화를 받고 바쁜 듯 어디를 다녀오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네, 금방 갈게요. 엄마, 저 잠깐 어디 좀 다녀올게요. 그래, 다녀와. 하지만 아들은 어디를 갔다 온 뒤 항상 기운이 빠져 보였고 유 씨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피곤에 절은 표정으로 병실로 들어온 아들을 본 유 씨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물었습니다. 뭘 하다 왔길래 그렇게 힘들어해? 아들은 잠시 망설이더니 이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예비 장인어른이 술을 좋아하세요. 얼마 전에 은퇴하셨는데 매일같이 나가서 술을 드시는 것 같아요. 초반에 한두 번 정도 술 마시다 잠드신 장인어른을 집에 모셔다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거의 매일 술 드신 날에는 저한테 연락 와서 좀 데려가 달라고 부탁하세요. 거절하기도 힘들고요. 유 씨는 아들의 말을 듣고 순간 화가 났습니다. 벌써부터 그런 부탁을 한단 말이야? 근데 뭐 아직은 참을 만해요. 나중엔 저도 더 이상 못하겠다고 말씀드려야죠. 그 후 유 씨는 항암 치료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항암 치료는 더 이상 효과가 없다고 판단했고 남은 시간은 집에서 조용히 보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퇴원한 유 씨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유 씨가 퇴원한 후 매일 저녁 유 씨의 집에 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어느 날은 아들이 일이 늦게 끝난 탓에 유 씨와 늦은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들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의 표정을 보니 또 예비 장인어른에게서 온 전화 같았습니다. 아들은 인상을 찌푸리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예비 장인어른의 친구였고 술에 취한 장인어른이 길바닥에 누워있다며 얼른 데려가라고 요청했습니다. 밥을 먹다 말고 아들은 저 그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일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유 씨는 예비 장인어른의 모습을 한번 보고 싶어 자신도 따라가겠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유 씨를 데리고 예비 장인어른이 있다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하니 장인어른 곁에는 친구로 보이는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친구는 유 씨의 아들을 보자마자 모든 일을 맡기고 유유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아들은 곧장 차에서 내려 장인어른을 일으키려 했고 유 씨도 얼른 차에서 내려 아들을 도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장인어른은 어찌나 살이 찌고 무거운지 유 씨는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유 씨의 아들은 익숙한 듯 누워있는 장인어른을 뒷좌석에 태웠습니다. 그 와중에 장인어른은 눈을 감은 채 알아들을 수도 없는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자려면 곱게 자던지. 유 씨는 그 광경을 보며 속이 답답해졌습니다. 아들은 힘겹게 장인어른을 차에 태우고 나서야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런 진상은 없었습니다. 유 씨는 차 앞자리 조수석에 타고 있었는데 예비 장인어른이 뒷좌석에서 혼자 영화를 찍듯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유 씨를 처음 본 듯 놀라며 귀신을 봤다. 육고 소리치더니 유 씨가 앉아있는 의자를 마구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유 씨는 등받이에 기대지도 못하고 몸을 앞으로 숙인 채 이동해야 했습니다. 유 씨의 아들은 그런 예비 장인어른을 간신히 집까지 데려다줬고 그동안 유 씨는 차에 남아 있었습니다. 차로 돌아온 아들에게 유 씨는 고생 많다. 며 안쓰러운 말을 건넸습니다. 유 씨는 제발 예비 안 사돈만큼은 정상적인 사람이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유 씨의 바람일 뿐이었습니다. 길바닥에 쓰러졌던 그날 이후 예비 장인어른은 안사돈에게 크게 혼이 났는지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예비 장모가 아들에게 자주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0만 원이요. 네, 바로 보내드릴게요. 유 씨는 아들이 통화하는 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누구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야?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예비 장모님이요. 요즘 친구들이랑 고스톱에 빠지셨는데 그냥 하면 재미없다고 돈을 걸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실력이 영 별로이신지 매일 돈을 잃으세요. 그래서 저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하십니다. 그걸 왜 너한테 빌려달래? 제 여자친구는 도박이라고 절대 빌려주지 말라고 하거든요. 근데 예비 장모님이 여자친구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라면서 저한테 돈을 빌려가세요. 빌려간 돈은 잘 갚으시기는 하니? 갚겠다는 말은 하시는데 거의 안 갚아요. 아직은 큰 금액이 아니라서 참는데 나중에 큰 돈을 요구하시면 여자친구랑 얘기해 봐야죠. 유 씨는 그런 예비 사돈의 모습에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 후에도 아들은 예비 장모로부터 또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고스톱 못 치는데요. 이번에는 예비 장모가 아들에게 직접 고스톱을 치러 오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예비 장모는 내가 계속 돈을 잃으니 머리 좋아 보이는 내가 대신 돈을 좀 따달라. 사고 부탁했습니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인분들과 치시는 건데 제가 가서 해도 괜찮을까요? 예비 장모는 여기 자식들이며 며느리, 사위들도 자주 와서 같이 치는데 너도 와서 어울려봐라.
라고 답하며 자연스럽게 모임에 합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아들은 귀찮았지만 그렇다고 가지 않을 수도 없었기에 유 씨의 집을 일찍 나섰습니다. 유 씨는 이번에는 제발 예비 며느리만이라도 정상적인 사람이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상견례를 2주 앞두고 아들이 유 씨의 집으로 예비 며느리를 소개하러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온다. 는 말에 유 씨는 이미 깔끔했던 집을 한 번 더 정리하고 치웠습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아들과 예비 며느리를 위해 정성껏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유 씨는 예비 며느리를 보고 활짝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서 와요. 예비 며느리는 쑥스러운 듯 작게 인사하며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유 씨는 얼른 저녁을 먹으라며 아들과 예비 며느리를 식탁으로 안내했습니다. 아들은 준비한 음식을 맛있게 먹었지만 예비 며느리는 거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입에 안 맞니? 유 씨는 예비 며느리가 밥을 잘 먹지 않자 속상한 마음에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원래 편식이 좀 심해요. 아들이 눈치 없이 끼어들었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그런 아들을 째려보았고 유 씨는 분위기가 어색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유 씨는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뭐 좋아하는 음식 있어요? 다음에 미리 알려주면 만들어줄게요. 예비 며느리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생각나는 게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식사를 마친 후 유 씨는 점점 몸이 안 좋아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아들은 방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듯 보였습니다. 유 씨는 약을 먹으려고 예비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물 좀 가져다 줄 수 있겠니? 하지만 예비 며느리는 유 씨의 말을 들은 건지 못 들은 척한 건지 핸드폰을 보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결국 유 씨는 스스로 물을 가져와 약을 먹었습니다. 유 씨는 아들과 예비 며느리가 나갈 때까지 최대한 자신의 몸 상태를 티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방에 있던 준비물을 옮기느라 움직이고 있을 때도 예비 며느리는 도와주겠다는 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모습에 유 씨는 속으로 한숨이 나왔습니다. 잠시 후 방에서 통화를 마치고 나온 아들은 예비 며느리의 행동을 목격한 듯 보였습니다. 아들은 여자친구에게 한마디 하는 것 같았고 그제야 예비 며느리는 아들과 함께 유 씨를 도왔습니다. 엄마, 뭘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저희 다 먹지도 못했는데. 유 씨는 아들 부부를 위해 가져가지도 못할 옷들과 작은 가전제품들을 건네주었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그저 조금 도와줬을 뿐인데도 마치 죽을 것 같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유 씨는 아들과 며느리를 보내고 나서 금세 상견례 당일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상견례 바로 전날 아들이 유 씨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같이 갈 어른 있으세요? 예비 장모님이 쪽수는 맞추는 게 좋다고 하셔서요. 유 씨는 잠시 고민하다가 아주 가끔 연락하던 남편의 남동생에게 연락했습니다. 아들의 삼촌은 유 씨의 부탁에 흔쾌히 응하며 상견례에 참석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촉박해 구체적인 상황은 전하지 못하고 상견례 시간과 장소만 알려줄 수 있었습니다. 유 씨는 최대한 환자처럼 보이지 않으려 옷을 단정히 차려입었고 항암 치료로 밀었던 머리를 가리기 위해 모자를 썼습니다. 아들의 삼촌은 비교적 캐주얼한 복장으로 참석했습니다. 유 씨와 삼촌이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아들은 이미 먼저 와 있었습니다. 이후 예비 사돈네가 도착했습니다. 예비 장인은 양복을, 예비 장모는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비 사돈은 유 씨와 삼촌의 복장을 훑으며 마음에 들지 않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간단한 소개를 마치고 상견례 자리가 시작됐습니다. 예비 사돈도 유 씨가 아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병원 근처나 유 씨의 집 근처에서 식사를 할 배려는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들이 좋아하는 중식당을 예약했습니다. 여기 중식당이 정말 맛있다고 소문난 곳이에요. 이런 날 아니면 언제 와보겠어요? 유 씨는 사실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을 거의 먹지 못했기 때문에 음식이 나와도 많이 뜨지 못했습니다. 유 씨는 상견례 시간 동안만이라도 몸이 아프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음식이 나오자 예비 장인은 어딘가 불안한 듯 안절부절 못하더니 이내 직원을 불러 고량주를 시켰습니다. 이를 본 예비 장모는 당황하며 남편에게 눈치를 주었습니다. 아마 상견례 자리에서는 술을 마시지 않기로 합의하고 왔던 것 같았습니다. 예비 장인의 돌발 행동에 예비 장모는 적잖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비 장인은 한 잔만 마시겠다 며 아내를 설득했습니다. 사돈도 한잔 하시겠어요? 예비 장인은 유 씨가 아프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은 듯 술을 권했습니다.
유 씨는 그런 예비 장인을 보며 속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몸 안 좋으신데 술을 어떻게 드셔요? 아, 몸이 좀 안 좋다고 하셨죠? 죄송해요. 제가 잠깐 잊어버렸네요. 유 씨는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요새는 몸이 좀 어떠세요? 유 씨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대답을 무시할 수는 없어서 아직은 괜찮아요. 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그러나 옆에서 눈치 없는 예비 장인은 자신이 아는 지인 중 암에 걸려 세상을 떠난 사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정적인 이야기의 분위기가 묘해지자 예비 장인은 자신의 실수를 느낀 듯 화제를 돌렸습니다. 예비 장인은 술이 들어가자 기분이 좋아진 듯 과거 자신이 했던 사업 이야기와 성공담을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성공은 오래가지 않았고 지금은 소일거리로 청소 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비 장모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망쳤을 때 자신이 아니었으면 집안이 풍비박산 났을 것이라며 자기를 치켜 세웠습니다. 심지어 과거 미스코리아 대회에 출전했던 경험까지 자랑하며 자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녀는 미스코리아 대회에 출전만 했을 뿐 최하위를 기록했다는 사실을 아들에게서 들었습니다. 예비 사돈들은 자식 자랑 대신 자신에 대한 자랑을 늘어놓기 바빴습니다. 유 씨는 억지로 아, 네, 그렇군요. 하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 사이 예비 장모도 술을 따라 마시기 시작하더니 점점 분위기를 어지럽혔습니다. 우리 딸이 정말 좋아하던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 부모가 반대해서 헤어졌어요. 저 집안이 뭐 가진 게 없다고 우리 딸을 무시한 거죠. 사람을 가진 걸로 판단하는 아주 못된 집안이었어요. 예비 며느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듯 예비 장모를 눈짓으로 제지했습니다. 하지만 유 씨는 속으로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상견례 자리가 길어질수록 유 씨의 남편 동생도 예비 사돈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다 예비 장인이 물었습니다. 삼촌은 술 안 하세요? 저는 술을 못합니다. 남자가 술도 좀 하고 그래야죠. 예비 장모는 또 유 씨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제 딸이 아이를 낳으면 일을 계속 다니라고 하실 생각이신가요? 요즘 시어머니들 중에는 자기 아들은 일하는데 집에서 노는 며느리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유 씨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지만 예비 장모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아이 낳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복직하라고 압박 주는 시어머니도 많잖아요. 유 씨는 속으로 그건 개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텐데. 라며 답답함을 느꼈지만 상견례 자리에서 굳이 의견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아들의 삼촌 역시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저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며 참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애를 낳고 100일도 안 됐는데 그런 말을 하거나 그런 행동을 한다니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심지어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자마자 복직은 가능한지 물어보는 사람도 있다니요. 그건 정말 너무하지 않나요? 유 씨는 예비 장모의 이야기에 잠시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자 예비 장모는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돈만 많은 시부모라도 결국 노후에는 병원을 오가거나 재산관리, 지방관리, 경조사 관리 등 아들 부부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들은 일하는 시간이 많으니 결국 며느리가 이런 일들을 도와야 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하다못해 간병인을 알아보는 것도 며느리 몫일 텐데 그런 며느리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결국 그게 노후 대책인 거죠. 예비 장모는 짧은 시간 동안 유 씨에게 자신의 딸에게 잘하라는 압박을 가하며 은근히 가스라이팅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유 씨는 그저 억지 미소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그동안 아들은 옆에서 묵묵히 밥을 먹으며 대화에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예비 장모가 자신의 할 말을 다 했다고 느꼈는지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을 깨기 위해서인지 예비 장인은 갑자기 정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벌어지는 모든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열을 내며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찌나 격앙된 어조로 말하는지 식당 안을 지나던 다른 손님이 그 말을 듣고는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말 똑바로 하세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소리예요? 왜 갑자기 시비야? 내가 뭘 잘못 말했는데?
그게 왜 거짓말이냐고요? 너의 당대표가 거짓말은 제일 잘하지 않아? 그래봤자 지금 대통령만 하겠어? 예비 장인과 지나가던 손님은 서로 다른 당을 지지하는 듯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점점 목소리를 높이며 서로를 비난했고 결국 논쟁은 몸싸움으로 번지고 말았습니다. 유 씨의 아들과 삼촌이 급히 일어나 싸움을 말리려 했고 식당 직원들도 나서서 두 사람을 떼어놓으려 했습니다. 다행히 싸움은 곧 진정되었지만 분위기가 험악해진 탓에 유 씨 일행은 마치 쫓겨나듯 식당을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밖으로 나온 유 씨는 한숨을 내쉬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들의 결혼이 잘 될 수 있을까? 유 씨의 아들은 술에 취한 예비 장인을 모시느라 계산을 하지 못하고 먼저 밖으로 나갔습니다. 유 씨는 아들에게 결제할 카드를 받기 위해 따라 나갔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유 씨에게 카드가 여자친구에게 있다며 자신이 금방 가져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차 쪽에 있는 여자친구를 찾았고 카드를 달라고 하려던 순간 여자친구와 예비 장모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이가 어린 게 맞아? 10살은 더 늙어 보이던데. 옷도 무슨 환자복 같은 걸 입고 나오셨더라. 어디 같이 놀러 가기는커녕 창피해서 못 다니겠어. 그것보다 완전 마마보이 아니야? 내가 자기 엄마한테 조금만 못해도 나한테 얼마나 눈치를 주는지 몰라. 여자친구와 예비 장모는 계속해서 유 씨의 외모를 조롱하고 심지어 유 씨의 아들까지 험담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것은 아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멀리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삼촌도 그 대화를 듣고 말았습니다. 삼촌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유 씨의 아들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이 결혼 진짜 할 거야? 그리고는 결혼을 절대 반대한다며 화가 난 채 먼저 자리를 떠났습니다. 삼촌은 먼저 가신 거예요? 예의도 없으시네. 여자친구는 삼촌의 행동을 비난했지만 유 씨의 아들은 이미 여자친구와 예비 장모의 얼굴을 보며 자신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유 씨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 엄마를 보았습니다. 안도하며 상견례가 무사히 끝났다고 생각하는 유 씨의 얼굴을 본 아들은 순간 눈물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아들은 여자친구와 예비 장모의 말을 떠올리며 파혼을 결심했습니다. 엄마, 저 이 결혼 안 할게요. 유 씨는 갑작스러운 아들의 말에 놀라며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자신의 결정을 굳게 고수했습니다. 아들은 유 씨를 먼저 택시에 태워 집으로 돌려보낸 뒤 여자친구와 예비 장모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아까 했던 말 제가 다 들었습니다. 무슨 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여자친구와 예비 장모는 뻔뻔스럽게 기억이 안 난다는 듯 순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참지 못하고 자신이 들었던 말을 그대로 반복하며 두 사람 앞에서 퍼부었습니다. 그건 그냥 하는 말이지. 그런 거 가지고 파혼이라니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예비 장모는 여전히 뻔뻔스럽게 태어난 척하며 상황을 무마하려 했습니다. 유 씨의 아들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인성이 둘 다 똑같으시네요. 우리 엄마가 저한테 사전 증여를 해주셨는데 저는 제 아내 될 사람에게 평생 일하지 않아도 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 됐네요. 저희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예비 장모는 사전 증여가 무슨 말이냐 사며 딸에게 물었고 여자친구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지금 파혼하자는 얘기야? 여자친구는 배신감을 느낀 듯 다시 한번 유 씨의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유 씨의 아들은 맞습니다. 이라고 단호하게 답하며 조용히 다시 유 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에 올라타는 아들의 뒤에서는 예비 장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딸이 아깝다. 사며 침을 뱉는 소리가 뒤따랐습니다. 유 씨는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계속 아들을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아온 예비 사돈의 모습을 떠올리며 파혼이 나쁜 선택만은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물론 유 씨는 아들이 빨리 결혼하길 바라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좋은 사람과 결혼하고 성격 좋은 집안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다시 한번 유 씨에게 사과하며 죄송하다는 말을 전했고 유 씨는 그런 아들을 위로했습니다. 잘했어. 그런 사람들과는 인연을 끊는 게 맞아. 이후에도 예비 사돈과 여자친구는 유 씨의 아들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 시점에 아들은 동거하던 여자친구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집을 청소 중이었습니다. 마침 여자친구의 짐을 전부 빼놓았기에 아들은 말했습니다. 오신 김에 짐 가져가세요. 그러나 이 말을 듣고 있던 예비 장모가 갑자기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겨우 그 말 때문에 파혼을 해?
남자가 그렇게 쫓아내도 되는 거야? 겨우 그 말이라뇨?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그 말을 듣고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 아들의 목소리가 차분하면서도 단호했습니다. 예비 장모는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사람들 다 뒤에서는 다른 사람들 외모에 대해 얘기하잖아. 우리도 다들 그러는 건데 우리가 대놓고 앞에서 얘기한 것도 아니잖아. 제가 들었으면 앞에서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죠. 말은 그냥 말일 뿐이지. 우리가 사돈을 때리기라도 했어? 아니면 다른 피해를 줬어? 말도 폭력인 거 모르세요. 듣는 사람에게는 깊은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예비 장모는 끝까지 그 말을 못 들은 척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며 뻔뻔하게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유 씨의 아들은 이런 예비 사돈의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확신했습니다. 유 씨의 아들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실체를 알아버린 이상, 이 결혼은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습니다. 예비 장모는 큰 문제도 아닌데 결혼을 없던 일로 하겠다는 게 말이 돼? 그냥 예정대로 진행하는 게 어때? 라고 계속 설득하려 했습니다. 유 씨의 아들은 예비 장모가 전에 자기 딸이 아깝다며 침까지 뱉던 태도를 떠올리며 반문했습니다. 전에는 제 딸이 아깝다고 하시더니 갑자기 왜 결혼을 진행하려고 하시는 거죠? 차마 재산 때문이라는 말을 입 밖으로 내지는 못한 예비 장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던 예비 장모와 여자친구에게 질린 유 씨의 아들은 손에 들고 있던 분무기를 뿌리며 두 사람을 내쫓았습니다. 그 후에도 전 여자친구는 유 씨의 아들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때는 그냥 엄마 비위 맞춰준 거야. 진심 아니었어. 너도 우리 엄마 성격 알잖아. 원하면 내가 엄마랑 연 끊을게. 전 여자친구는 눈물로 호소하며 아들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유 씨의 아들은 끝내 전 여자친구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전 여자친구는 복수라도 하려는 듯 다른 남자와 사귀는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미 유 씨의 아들은 그녀에게 마음이 떠난 지 오래였고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행동에도 아들이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자 전 여자친구는 점점 더 집착하며 구차하게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유 씨는 단호하게 경고했습니다.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스토킹으로 신고하겠습니다. 그 이후로 전 여자친구는 더 이상 아들의 집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이후 유 씨는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는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들 역시 매일같이 유 씨의 집에 찾아오며 감사한 마음으로 엄마를 돌보았습니다. 유 씨는 더 이상 아들에게 결혼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언젠가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결혼하는 모습을 보길 희망하며 최선을 다해 건강을 챙기려 노력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유 씨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픈 엄마의 외모를 조롱하는 말을 듣고도 이를 참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여러분이 만약 유 씨의 아들이었다면 오늘 이야기 속 사돈과 며느리가 아픈 엄마에게 그런 말을 했다면 어떻게 대처하셨을까요? 이와 관련해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하며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